아이를 돌보지 않고 병원에 갇힌 노파의 눈물. 이번 생은 너무 슬프다. 그대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나는 혼자가 되더라도 나의 보금자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지내다가 마지막 순간을 고요히 맞이하고 싶습니다. 큰 바람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런 소망조차 현실에서는 참 힘든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가족을 잃어 결국 요양병원이나 좁은 방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소풍 같은 인생을 마감해야 할 순간은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양병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괴롭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한 지인은 자동문을 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가 요양병원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영식는 지방에 있는 요양병원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병원의 정문이 고장나서 수리 의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살펴보니 문이 작동이 잘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유리가 산산조각나서 부서져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다가 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영식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의 직원은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오늘 고칠 수 있나요? 영식는 문 상태를 보고 다시 말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파손된 상태라 유리도 교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이즈를 재서 다음 방문에 교체해야겠네요. 이틀 뒤에 수리를 완료할 수 있을 겁니다. 영식가 이렇게 대답하는 와중에 병원 안쪽에서 갑자기 비명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박살나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어이쿠,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영식가 안쪽을 기웃대며 말하자 병원 직원은 순간 얼굴이 하얘지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몇 분 뒤 돌아온 직원은 다소 어색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자동문 말고 일반 여닫이 문도 고치실 수 있나요? 문이 또 고장 났나요? 영식가 묻자 직원은 머뭇거리며 안쪽 병실로 영식을 안내했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 문은 경첩이 뜯겨 간신히 매달려 있었고 문짝에는 무언가로 내려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영식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 힘도 대단하시네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직원은 고개를 숙이며 설명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할머니가 자꾸 문을 부수세요. 할머니가요? 영식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병실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틀 뒤에 자동문 수리할 때 경첩이 떨어진 부분만 먼저 고쳐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하고 이틀 뒤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자동문과 병실문의 경첩을 고치기 위해 병실에 들어선 영식은 그때 침대를 정리하고 가방을 챙기고 있는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퇴원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방을 끌어안고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는 할머니를 힐끔 쳐다본 영식은 다시 하던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영식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고쳐봐야 소용없어요. 내가 다. 영식은 할머니의 말을 듣고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씨 뜯어버릴 거니까. 평온한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는 할머니의 모습이 무서웠습니다. 요양병원이란 특유의 분위기 탓에 할머니가 갑자기 해코지라도 할까봐 겁이 나지 않을 수 없었죠. 영식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작업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다시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여기는 이름은 병원이지만 살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죽으려고 오는 곳이에요. 영식은 당황한 채로 할머니의 말을 흘려들으려 했지만 이어지는 이야기에 멍해졌습니다. 내 다리가 조금 불편한데 자꾸 밧줄로 다리를 묶어놔요. 영식은 황급히 할머니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지만 묶어놓은 밧줄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도하며 숨을 내쉰 김씨는 할머니가 치매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말을 안 믿네요. 우리 아들도 안 믿는데 아저씨가 믿겠어요? 할머니는 속삭이듯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약도 먹이는데 그게 다리를 낫게 하려는 약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계속되는 할머니의 말에 영식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지금 아들이 오시나 보네요. 곧 데리러 오겠죠라고 대충 대답하며 경첩 수리를 서둘렀습니다. 마침내 작업이 끝나자 영식은 할머니를 등지고 얼른 병원 정문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영식은 자동문 유리를 교체하던 중 또다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고함치는 소리가 가까워졌고 순간 병원 복도 안쪽에서 아까 마주쳤던 할머니가 튀어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놈들아, 문 열어. 내보내줘. 이 나쁜 놈들. 할머니는 목에 핏줄이 붉어질 정도로 소리치며 영식과 고치고 있던 문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쾅쾅 내리치고 몸으로 부딪히며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영식은 그 상황에 놀라 혼비백산했고 그 사이 병원 직원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제압했습니다. 할머니가 간신히 진정되는 동안 영식은 옆에 있던 병원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할머니 치매가 있으신가 보죠?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치매는 없으신데 가끔 저렇게 행패를 부리세요. 치매도 없으신데 저러신다니요? 영식은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밧줄이나 약 이야기를 듣고 치매로 인한 혼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문 때문에 못 찾아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시는 거죠.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짐을 쌓아놓으신 걸 보고 퇴원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분은 매일 그렇게 짐을 쌓아놓고 기다리세요. 아들이 데리러 온다고 믿고 계시거든요. 영식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며 짐을 싸는 할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된 하루를 보내던 영식은 직원들의 대화와 할머니의 상황을 듣고서 마음속 깊이 씁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지쳐 보이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투덜거리는 모습을 본 후 영식은 이 병원의 분위기가 전과는 달리 불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붙잡힌 할머니의 바지춤이 몸싸움 속에서 말려 올라가 있었고 양쪽 발목에는 시퍼런 멍자국과 여기저기 쓸린 상처들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밧줄에 묶인 채로 몸부림쳤을 때 생긴 상처 같았습니다. 건장한 직원들의 손에 의해 할머니는 병원 안쪽으로 끌려가고 있었고 그 장면은 김 씨에게 무언가 무서운 상황을 연상시켰습니다. 영식은 불안한 마음에 서둘러 작업을 마무리하느라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던 중 다른 직원들이 병실에서 나와 걸어가며 나누는 대화가 그의 귀에 들어왔습니다. 보호자한테 전화했어? 아들이 뭐래? 뭐라 그래? 이번에도 그냥 신경 안정제 놔달라더라. 병문안 오겠다고 했지. 오겠어? 부모 여기다 던져놓고 한 번도 안 찾아오는 자식인데. 그 대화는 낮은 목소리로 나누어졌지만 영식에게는 귓가에 울리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매일 아들을 기다리며 짐을 싸고 아들은 병문안조차 오지 않는 현실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영식은 요양병원이 현대판 고려장 같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어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실제로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으로 다가왔을 때 그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사회의 씁쓸한 현실을 직접 마주한 충격이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고 결국 삶의 마무리를 해야 하는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식은 그 순간 마지막까지 고립되고 외로움 속에서 맞이해야 하는 이들의 비참한 현실을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면 누구나 고독함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나 역시 한때는 젊음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가 들고 홀로 남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강제로 자유를 빼앗긴 채 비참한 노후를 보낸다는 상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비참한 노인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내가 그 주인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 속 할머니도 젊었을 때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나의 마지막 순간은 어떻게 맞이하게 될지, 싸늘한 병원에서 외로이 생을 마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슬프지만 현실적으로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이야기는 종종 들리지만 돈 있는 부모가 버림받았다는 이야기는 잘 듣지 못했죠. 내 스스로의 삶을 지키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자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젊음을 자식 키우는 데 바쳤지만 우리 자식은 그들의 자식에게 다시 젊음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부모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는 노후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후를 대비하지 못하면 내 삶의 마지막은 내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노후 걱정 없는 이들은 많지 않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착같이 자신의 몫을 챙기십시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내 건강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일컫는 말이 바로 유병장수인데 참 무서운 말이 아닙니까? 100세 시대라 오래 살긴 하지만 병들어 오래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겠습니까?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꾸준히 운동을 하며 살아야 무병장수의 꿈에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모든 병을 피할 수는 없겠지요. 그럴 때는 부지런히 병원에 가십시오. 나도 그랬지만 아프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병원과 마치 원수진 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 아픈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집에 있는 약으로 대충 넘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건강만큼 순식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것이 또 없습니다. 크게 아파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있는 돈을 다 주고서라도 건강을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건강은 가질 때 잘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의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